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포럼의 송소호입니다. 유인체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글귀는 1400년대 박세무의 동몽선습에서 처음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세무가 처음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2500년 전 공자는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며 창을 만드는 이는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방패를 만드는 이는 사람이 다칠까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장용 목용, 즉 나무 인형을 만드는 이에게는 대가 끊길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조차 감히 땅에 묻는 것은 인격 모독이라는 뜻이었죠. 이는 공자가 남긴 유일한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공자는 인의예지신의 오덕을 발명했습니다. 왜 발명했을까요? 그 땅에는 이러한 덕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과연 인의예지신의 오덕이 있을까요? 중국에는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공자가 중국 사람이 아닌 동이족이 산동 땅에 세운 노나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이족 노나라 사람이었던 공자는 평생 자신이 성인으로 여기던 동이족 선배 기자가 동쪽에 세웠다는 성인의 나라 조선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빗장을 열었던 등소평은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곳에서 서양 학문을 공부했던 그였지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자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군중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중국 통계는 절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 문재인도 통계를 조작했으니 남 얘기할 처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천안문 사태 때 2600명이 사망하고 7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35년 전의 일입니다. 신강 위구르 여인들의 강제 낙태, 티베트 여인들의 강제 불임 시술을 비롯한 중국의 수많은 인권 유린 사례들은 이미 인터넷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제가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의 일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그대로 트럭 짐칸에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디를 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도 달라졌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7년 전 중국 주재원으로 나가서 중국 주재원 경력이 있는 관리팀장을 채용해서 회사의 관리 기준을 만들 때의 일입니다. 의료보험 이야기를 하다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바로 항공권 끊어서 귀국하셔야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이니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가 제 운전기사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사장님이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서 밤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절대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종종 목격하게 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공안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됩니다. 그 중국 공안이 시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아주 사람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며 난리가 났을 텐데 중국에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실수로라도 눈길을 주었다가는 마치 조폭과 같은 공안에게 뭘 보느냐 당장 꺼지라는 그런 험악한 고함을 듣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조선족 하나를 알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북한 노동자 2만 명을 중국 노동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게 거의 무료로 데려올 수 있는데 고용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 날 일이다.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죠. 얼마 후 그가 또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 단조 공장을 짓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단조가 보기에는 단순해도 그게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교도소 안에 그런 기술자가 몇이나 있겠느냐고 했죠. 단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장간에서처럼 새를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서 이제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그런 가공법입니다. 보통 공장에서는 금형에다가 달군 쇠를 프레스로 찍어서 이제 만들죠. 그러자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전국 어디든 어떤 기술자든 사람만 지정하면 해당 교도소로 데려올 수 있다. 즉, 공장에 필요한 기술자가 있으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원하는 교도소로 이송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아이디어라도 낸 것처럼 의기양양했죠. 중국 감옥에 이런 죄수가 몇이나 될까요? 얼마나 많기에 조폭도 아니고 범죄 집단 수괴도 아닌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무협 드라마를 보면 송명대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호지에도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서 인육 만두를 만들어 팔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21세기, 그것도 스스로를 문화국가라고 자처하는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의의 지신이 가장 먼저 발명된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전란을 많이 겪었고 안정기보다는 혼란기가 더 길었던 중국에서는 남이야 어떻든 어떻게 되든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없고 시민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있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대접을 받든 상관없다. 오직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돈을 위해서라면 나의 인권은 물론 남의 인권 따위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그럴 것입니다. 이 사정은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저 시에 하면서 살면 된다거나 나나 우리 가족이 용이 될 테니 너희는 그저 개천의 가분개로 살아라 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또 좋다고 추종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꿈꾸는 자들의 인권의식이죠. 중국의 인권,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